오늘 교육은 경영 경제 관련 논문부터 보고서까지 비즈니스 관련 트렌드를 어떻게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비즈니스, 경영, 경제 관련된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경영, 경제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자료 및 연구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경영 경제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원문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경영 및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용자들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포함하여 다양한 각 분야별 비즈니스 저널의 원문을 엠바고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FT50 저널에 선정된 유니크한 타이틀 원문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10만여 개의 유명 기업 정보를 담고 있는 컴퍼니 뷰 기능을 이용하여 기업 정보, 산업 보고서, 수화, 시장, 사례 연구, 임원진 분석 및 인터뷰, 세미나 자료집, 뉴스페이퍼 등과 같은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컨텐츠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이 비즈니스 소스에서 제공되는 저널 및 매거진 수, 그리고 피어 리뷰된 저널 수,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 수,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에 등재된 저널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비즈니스 소스는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버전은 가장 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 순으로 버전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구독하고 있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에 따라서 어떤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지를 선택해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컴플리트 버전을 구독하고 있고 이 컴플리트에서 어떤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저널, 주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 이 비즈니스 소스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또는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ISSN 그리고 출판물명, 출판사 그리고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 제공되는 날짜, 혹시 딜레이가 있는지 또는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여부와 또 국가는 어디인지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경제 관련해서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널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저널의 제공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 소스는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통해 보여드릴 버전은 가장 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혹시 컴플리트나 프라이머나 엘리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일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검색 결과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소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원문, 학술 저널 리스트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각 분야에서 주요 저널로 꼽히는 것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영 분야에서 제공되는 주요 저널, 대체적으로는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경영 정보 분야도 마찬가지이고요. 금융 회계 또는 비즈니스 분야 주요 매거진도 원문 전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비저널 컨텐츠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스터디, 기업 보고서, 컨퍼런스 페이퍼 또는 국가 보고서, 산업 보고서, 인터뷰, 수학 분석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저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고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레포트나 과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손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산업 또는 경제보고서와 같은 부분들은 그래프나 도표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앱스코어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다양한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매거진, 전자책 등도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인터페이스 이름이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앱스코스트입니다. 이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데이터베이스 소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화면에는 교육 화면을, 한 화면에는 실습이 가능하도록 웹 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연동을 통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비즈니스 소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메뉴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A라는 대학에서는 전자자료 또는 B라는 대학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또 C라는 대학에서는 학술 DB와 같이 메뉴 명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들을 찾아서 접속하시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다음에 비즈니스 소스라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검색하신 후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시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이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하고 탐색하고 검색 결과를 사용하고 또 옵션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얼티메이트 가장 상위 버전으로 데모 세션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나는 마케팅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이럴 경우 간략하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기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티메이트에서 마케팅이라고 검색한 결과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제목이나 초록이나 주제어나 또는 출판 사항에서 이 관련된 키워드가 매칭돼서 가장 관련성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20개, 30개,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이동이 아닌 한 페이지에서 스크롤하면서 계속 결과를 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개씩 더 볼 것인지 또는 20개, 30개, 50개씩 더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과가 제공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결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본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일반적인 필터를 미리 적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색인이 아닌 전문, 원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해당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널 중에서도 나는 피어 리뷰된 저널만 보고 싶다 또는 연도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해서 필터링한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케팅만 검색했을 때와 달리 지금 현재 원문 풀텍스트 피어 리뷰 5년 필터를 적용한 결과 37,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검색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며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검색창이 아닌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창이 나타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행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검색창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 조합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상세 검색에서는 내가 검색을 원하는 구체적인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제목에서만 검색을 하거나 또는 특정 저자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제목과 초록 또는 또 초록만 또 별도로 선택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필드 제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필드를 선택하시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목과 초록에 마케팅이라는 검색 결과가 포함된 것을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나 초록에 이 마케팅이라는 검색 결과가 포함된 59만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새 검색은 제가 검색을 수행하면서 메인 페이지를 돌아올 때 누르는 것을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검색을 수행하다가 다시 기본 화면, 기본 검색으로 돌아오고 싶으실 때는 새 검색을 누르시면 빠르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공이 되지만 해당 버튼을 통해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검색 및 자료 활용에 대해서 한국어로 이용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본 검색이 아닌 기본 검색을 통해서 자료 유형별로 컨텐츠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널 논문뿐만 아니라 비저널 컨텐츠, 보고서나 수학 분석 보고서와 같은 매거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예시로 몇 가지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과제나 레포트 연구를 위해서 삼성 관련된 보고서를 찾고 있다. 이럴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소스에서는 검색을 수행하신 후에 자료 유형에서
컴퍼니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면 삼성의 기업 보고서 관련된 자료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하고 싶은 기업명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기업명으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으로 검색한 다음에 자료 유형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컴퍼니 프로파일을 선택하시면 삼성의 기업 보고서인 273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컴퍼니 프로파일, 현재 진짜 삼성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해 보시면 이 삼성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래 하단에 제공되는 273건에 대한 보고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을 통해서 기업 보고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삼성 기업에 대해서 나는 수학 분석을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116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이동하실 때는 하단에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검색을 수행하신 후에 자료 유형에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 관련된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스포츠라고 검색하신 후에 자료 유형에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 검색으로 돌아간 다음에 스포츠로 검색하시고 자료 유형에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면 4,932건의 시장조사 보고서만 나타나게 되며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관련된 시장조사 보고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분석 컨텐츠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검색을 수행하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자료 유형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는 논문, 매거진, 리포트, 보고서 다양한 자료 유형들이 함께 검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검색 결과 중 나는 수학 분석 보고서만 보고 싶으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에서 수학 분석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 관련된 수학 분석 보고서를 찾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잠시만요.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외한 다음에 자료 유형에서 수학 분석으로 선택해서 살펴보시면 총 72건의 애플 회사 관련된 수학 분석 보고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실제 이 컴퍼니에 따라서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상세 검색에서 필드 코드 기억나시나요? 이 필드를 제한하는 코드는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 코드 중에 C5라는 필드 코드가 회사를 검색하는 필드 코드입니다. 따라서 나는 회사가 애플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C5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면 이렇게 애플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상세 검색에서 보여지는 필드 코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말 버튼에서 가장 하단에 보이시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도움말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되는 목록이 다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소스 여러분들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후에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PDF 파일로 보다 더 상세한 필드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필드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과 함께 예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필드 코드를 활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보고서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나는 한국 관련된 국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리아를 검색하신 다음에 국가 보고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필드 코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G이라는 필드 코드는 지역을 제한하는 필드 코드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역이 한국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GE 그리고 코리아라고 검색을 수행하시면 지역 구분에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료 유형에서 국가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1,500건 정도의 한국 국가 관련된 보고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보시는 것처럼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PDF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차이점은 PDF는 말 그대로 PDF 형식, PDF 포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이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쇄 또는 다운로드에 적합한 형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전문 보기 형식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입니다. 따라서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래픽이 제거되고 텍스트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목차를 선택하시면 해당 목차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언어로 전체 내용을 번역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번역 기능은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문 길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20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 번역을 통해서 전체 내용이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고서, 매거진 등을 확인하실 때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을 제공한다. 그럴 경우에는 번역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소스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비디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관련 비디오를 제공하는 주요 제공사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가장 아래 하단에서 영상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채팅창과 Q&A에 남겨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접속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메뉴 명칭이 각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상단 메뉴에서 잠시만요. 자료 검색에서 웹DB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웹DB에서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시면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그런데도 찾지 못하신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비즈니스 소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도 남겨주셔가지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검색에서 학술 DB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검색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혹 국내 국외로 구분돼서 검색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7번의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버전을 서울대학교에서 구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앱스코호스트는 직접적으로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AI 도구들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아마 일상생활 또는 평상시에 AI 도구들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I 검색과 다르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방법과 같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AI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입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보시는 것처럼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한 쿼리나 불련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검색을 실습할 때는 하나의 키워드로 예를 들어 마케팅 또는 삼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일상적인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연어 검색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지 AI 자연어 검색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음, 글 관련 보고서를 찾아줘.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일상 언어로 문장 또는 질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25,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애플, 그리고 리포트와 같은 관련된 애플 관련 보고서를 적합하게 찾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그리고 리포트 더큐멘트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는 꼭 해당 토글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질문이나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어 검색을 원하실 때만 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영어로 질문을 검색했을 때 보다 더 적합한 검색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연어 검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원격 근무 제도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와 직무 만족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나요? 라는 질문으로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검색하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96건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리모트 워킹, 인플로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와 같은 적합한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이 AI가 질문을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잡한 주제 또는 내가 찾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나 쿼리로 검색을 하고 싶지 않다. 빠르게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간혹 이 토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능을 비활성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에 대한 활성화 여부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검색을 수행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료유형 필터뿐만 아니라 풀텍스트 전문가 피어 리뷰 필터, 연도 필터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우측 패널에 더 다양한 필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출판 연월일은 사용자 정의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연월일을 지정하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유형은 앞서 살펴보셨던 자료 유형 필터와 동일하고요. 주제어도 함께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제어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다음으로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와 같은 어드버타이징과 같은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같이 검색을 원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해당 주제어까지 함께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물 출판사 필터는 특정 출판물 또는 특정 출판사에서 출판된 결과물만 확인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저널, 수많은 출판물, 수많은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경영 경제 관련 주요 저널들 또는 보고서 매거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나는 특정 출판물, 출판사의 결과를 찾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해당 필터를 통해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클릭하셔서 적용을 눌러주시고 결과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애플과 같은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기업에서 나는 아마존 관련된 마케팅 자료만 찾고 싶다 하실 경우에도 기업 필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결과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원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간혹 경우에 따라 PDF만 제공하거나 또는 온라인 전문만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두 가지 버전의 차이는 형식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PDF는 PDF 형식, 온라인 전문 보기는 HTML 형식으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텍스트를 읽어보실 수 있으며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빠르게 해당 결과에 대한 핵심 내용을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검색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AI가 빠르게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간혹 초록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초록의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서론, 연구 배경에 대한 개요만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초록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AI 인사이트 생성은 실제 원문을 읽기 전에 빠르게 이 컨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검색했고 최근 5년으로 필터링을 했는데도 19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죠. 여기서 이 19만 건을 하나하나 전체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목록을 보면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럴 때 원문을 읽기 전에 제목, 출판사항, 초록, 주제와 함께 AI 인사이트 생성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자료는 내가 읽어야겠다. 이 자료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인사이트 생성은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언어에 따라 제공이 됩니다. 현재 인터페이스 언어가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이 영어든 어떤 언어든 AI 인사이트 생성은 한국어로 제공이 됩니다. 만약 나는 영어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 스콜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 환경 설정에서 언어를 영어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인터페이스 언어가 영어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AI 인사이트도 영어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스코호스트는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화된 기능은 계정 생성 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계정을 생성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을 연구 저장하거나 프로젝트의 항목을 추가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알림 생성 등의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마이 앱스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계정 생성 버튼이 나타나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계정을 생성하신 후에 로그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렇게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별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빠르게 별도로 항목들을 저장하는 북마크램, 내가 검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활동, 저널 또는 검색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제가 예시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로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과제나 연구, 주제 분야별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폴더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시고 우측에 보이시는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추가 누르신 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추가를 눌러주시면 해당 항목이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돼서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과가 우측에서 프로젝트 추가 또는 북마크는 빠르게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체크박스를 통해서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저장하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활동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 어떤 키워드로 언제 검색을 했는지, 검색 결과는 몇 건이었는지, 내가 적용했던 필터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일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최근 활동은 이 세션이 유지되는 선에서 검색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션을 X 버튼을 통해 종료를 하게 되면 이 최근 활동도 리셋이 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 종료 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인용 방법, 프로젝트 추가 공유, 그리고 내보내기 방법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같은 경우에도 검색에서 내가 이러한 키워드, 이런 자료를 검색했는데 오늘은 1,300건이 나왔는데 내일 또는 모레 또는 이번 달에 어떤 새로운 결과물들이 추가될지 모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색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발행 주기에 따라 이메일로 새로운 결과물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널 알림도 왼쪽에 보이시는 출판물 검색에서 이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에서 제공하는 저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정보, ISSN과 출판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DOI 또는 URL 발행 주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권호별로 해당 컨텐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알림을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우측에 보이시는 알림 생성 버튼을 통해서 알림을 생성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발행 주기에 따라서 이메일로 새로운 결과물들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 경제를 전공하고 계시고 내가 특정한 저널을 파악하고 싶다, 팔로우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저널의 발행 주기가 6번이죠. 새로운 발행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자동으로 알림받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